여기 뭐 하냐면은 뭐 된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전통 음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 넣어서 나가면 거의 이만큼에 1시간, 2시간이 시간이 서로 마을 사람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85세 된 할머니도 계시고 거의 이제 80대 여기 전부 여기는 내가 올해 70 중반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또 만나는 의미도 있잖아요. 와서 소통을 더군다나 또 소통이 우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일을 능률은 자동으로 오르고 있어요. 실험휴양마을은 저희가 이제 도시민들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사회적 농업의 저희 대상은 그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영농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그 지적장애 분들이 오면은 마을 어르신들이 보조 활동가로 같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구조죠.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희 팀의 주제는요. 자, 원거지 모양부터 다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농업으로 만드는. 네, 고맙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요. 농업으로 만드는 가치의 가치입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선정 배경은 경쟁으로 보이는 사회 속에서도 상생과 공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방법은요. 현장 취재와 문헌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 구성은요. 이다겸, 서영훈, 이기태, 이상훈, 허용규 에디터입니다. 순서는요. 첫째,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둘째, 저희 팀이 다녀온 농장에 대해서 살펴본 후 셋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농업이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농업을 하기 앞서 상위 개념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네,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회적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크게 뭐라고요? 팟캐스트 뭔가요? 다 섞였어요. 다시 좀만 더 어디요? 크게 말해주세요. 네, 썬캐스트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썬캐스트였습니다. 썬캐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따 계속해드릴게요. 사회적 경제는 원래 외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입니다. 19세기의 산업화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저희가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요.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곤 문제인데요. 그래서 해외에서 기업이 이제 경제적 약자들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한테 혜택이나 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모인 것,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아까 퀴즈로 냈던 썬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대륙이 넓죠.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뼈가 빠지게
그리고 경상도 말로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통 구조에 있어서 중간 상인들이 싼 값에 사가서 비싼 값에 팔면 농민은 일을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까지 하자라고 했는 게 지금의 썬캐스트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게 1960년대, 70년대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저 일반 노동자들도 이제 서울로 가서 굉장히 이제 빈곤 문제나 주택 문제 겪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노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IMF 이후에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지원을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2017년부터는 농림축산부가 사회적 농업을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범주에 넣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태준 선생님의 달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태준 선생님이 주인공이 처음에 성북동이라는 곳에 갔다가 여기 진짜 시골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물소리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났어요. 황수건은 여기서 못난이, 그러니까 조금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도시라고 장애우가 없겠어요. 근데 저 밑에 셋째 줄보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뭐 동네 뭐 꽃순이, 꽃단 여자 이런 거는 시골에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부족한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올까요? 농촌사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올해부터 투잡으로 농사도 지으시거든요. 근데 아로니아를 따는 시기가 다르고 대추를 따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옆집에서 아로니아를 수확할 때 저희 아버지가 도와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대추를 수확할 때는 옆집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개인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품앗이고 그것이 이제 6명, 10명 이렇게 단체로 이루어지면은 두레인데요. 자, 이렇게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연대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돌봄, 교육, 고용을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현황은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안 넘어가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60여 개의 사회적 농장이 있고요. 이제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6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제 원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농장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예요. 교육이 6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돌봄, 그 다음이 고용인데요. 여기 나온 이 3가지 교육, 돌봄, 고용이 사회적 농업의 핵심입니다. 자, 유형을 살펴보면요, 바네소라는 곳에서는 지적장애인 돌봄과 고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민동락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여기 고용이에요. 제가 잘못 표시했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여기 해뜨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을 교육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팀이 다녀온 사회적 농장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기태 선생님이 갔다 오신 언니네 텃밭인데요. 언니네 텃밭은 2011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생산, 가공, 유통을 다 같이 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성 농민들을 위한 건데 회원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회비를 내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하나씩이 아니고 이제 한 팩씩 여성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랑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텃밭에서는 이제 여기 농장 주님이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어떤 씨앗을 주셨대요. 근데 그 씨앗이 알고 보니까 대가 끊어진 줄 알았던 우리나라 토종 오이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종 오이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원주 생명농업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잘못 적었어요. 울산 금곡 영농 협동조합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 전부터도 이제 농업을 하다가 2017년에 사회적 농업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거였어요. 뭐냐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구조가 생겼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미혼모분들은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어르신분들은 장애우를 케어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농장에서 체험 활동과 교육 활동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업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스마트 농업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게 좁은 구역에서 수경 재배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품을 창출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농업으로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은인의 농장은요. 위에 아까 그림이 이제 벤자민 대안학교 창업교육, 농장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농장주가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모두 다 교육을 이수를 해서 현재 사회적 농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빨리 할게요. 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원총공상을 전국을 4개로 묶고 그 중에 거점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교육을 하고요. 신규 농장 발굴을 위한 교육. 자, 그러니까 이게 설명회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진행해요.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금곡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그 관에서 농장주분을 해외로 보내드렸거든요. 선진 농업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배우고 더 잘된 농장과 지금 잘 되고 있는 농장을 멘토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노하우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이제 5군데 저희 갔다 왔는데 돌렸어요.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밖에 해수가 안 되긴 했는데 농림부의 다른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 다른 것보다 이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협력 기관이나 보호자의 만족도보다는 조금 낮은 거를 알 수 있고 이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거나 야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설문지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가서 농장주분에게 직접 이제 들어본 말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정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자전거에 기름칠 정도 해놨으면 나중에 손떼도 알아서 자전거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농장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판로가 개척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교육이라든지 멘토식 네트워크는 충분한데 지금 이제 수요처에 대한 네트워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물론 SNS 교육도 다 듣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설문지도 함께 보셨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신문 기사도 첨부하였습니다. 이거는 넘길게요. 네, 저희 이제 끝장을 제가 조금 보고 할게요. 죄송해요. 많이 넘기다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희는 상생과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길, 경제적 약자까지도 흡수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회적 농업을 제시했고요. 저희의 후기는 이렇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발견을 하는 발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